여러분,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분명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브로콜리 자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같은 브로콜리 한 접시가 몸을 살리는 밥상이 될 수도 있고 콩팥을 천천히 혹사시키는 위험한 식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8년간 콩팥 건강과 노년기 식습관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박사 김태윤입니다. 오랜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만 골라 드시는 분들 가운데 오히려 콩팥 기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음식의 조합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한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통증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피곤하거나 다리가 무겁거나 손이 붓는 정도의 변화가 생겨도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식탁의 조합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8년 연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브로콜리와 함께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식탁 조합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조합이 왜 콩팥 부담을 키우는지 실제 연구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브로콜리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콩팥 부담을 줄이면서 브로콜리의 좋은 성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식탁 조합 3가지와 노년기에 꼭 지켜야 할 조리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 챕터까지 보신 분들은 내일 식탁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브로콜리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상담을 통해 만난 71세 이정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으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고구마와 브로콜리, 점심에는 나물 반찬과 짠 조림류, 저녁에는 오래 끓인 국물 요리를 규칙적으로 드셨습니다. 식재료 하나하나만 따지면 나무랄 것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조합을 한 번에 살펴봐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정수 71세님은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뻑뻑하고 발목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식사량을 줄여도 몸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고 낮에 유난히 피로감이 심해지는 날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단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끼마다 특정 미네랄과 전해질이 겹쳐서 쌓이는 방식으로 구성된 식단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총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단을 조금만 균형 있게 조정하고 나서 71세 이정수님은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붓기도 줄어들고 낮에 피로감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집 식탁이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 골라 드신 음식들이 한 식탁에 모였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71세 이정수님처럼 아무도 짚어주지 않아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식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하나의 조리 습관이 지금까지의 식습관을 더 건강하게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반복하시는 브로콜리 식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가운데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함께 볶아 드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가공육에는 자연식품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은 형태의 인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흡수율이 높은 인성분은 콩팥이 걸러서 내보내야 할 양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콩팥의 역과 능력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담이 쌓이기 시작하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가공육은 인성분뿐만 아니라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브로콜리를 아무리 많이 곁들여도 가공육이 가져오는 나트륨과 인의 조합은 최소 한두 가지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맛있게 먹기 위해 양을 늘리다 보면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69세 박성호님은 브로콜리와 햄을 함께 볶은 반찬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채소를 넣으면 짠맛이 희석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발이 무겁고 손이 붓는 느낌이 반복되었습니다. 식단 구성을 살펴보고 나서 가공육 섭취 빈도를 줄이고 두부나 생선 같은 신선한 단백질로 바꾸는 방향으로 조정했더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브로콜리와 햄이나 소시지를 함께 드시는 식습관이 있으신가요? 주 몇 회나 드시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채소를 곁들이는 것 자체는 좋은 습관이지만 가공육과의 조합은 횟수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국물 요리와 브로콜리의 조합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오래 끓인 탕 종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끓인 국물은 재료에서 녹아나온 미네랄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생활연구 자료에 따르면 짠 국물 음식의 잦은 섭취가 노년기 콩팥 부담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물 음식과 함께 브로콜리 같은 채소 반찬까지 풍성하게 드시면 한 끼에서 들어오는 전해질의 총량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물 음식을 드시는 날에는 채소 반찬의 가짓수와 양을 조금 줄여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73세 김정래님은 국물 요리를 몇 끼 드시면서 브로콜리를 포함한 채소 반찬도 풍성하게 차려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보면 국물에서 오는 나트륨과 여러 채소에서 오는 칼륨이 동시에 많은 구성이었습니다. 식사 방식을 조정해서 국물 양을 줄이고 채소는 따로 가볍게 드시는 방향으로 바꾸고 나서 몸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물 자체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탁에는 국물 요리가 얼마나 자주 오르시나요? 세 번째로 살펴볼 조합은 브로콜리와 고칼륨 식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브로콜리는 자체적으로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여기에 고구마,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역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면 한꺼번에 들어오는 칼륨의 총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몸에서는 콩팥이 알아서 잘 조절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조절 능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 관련 자료에서는
노년기에는 전해질 균형 관리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륨이 체내에 필요 이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다른 만성질환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더욱 신경 써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65세 최영진님은 아침마다 찐 고구마 1개와 브로콜리 1줌을 드시는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여러 곳에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단을 살펴보니 아침 한 끼에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2가지 이상 겹치는 구성이었습니다. 식단을 나누어 고구마는 오전 간식으로, 브로콜리는 점심 반찬으로 분산해서 드시는 방식으로 바꾼 이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한 끼에 몰아 드시는 것과 여러 끼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은 콩팥이 처리해야 할 시간당 부담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로 어떤 채소 조합을 드시고 계신가요? 이처럼 음식 하나의 영양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음식의 조합과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주의해야 할 조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브로콜리를 더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을 돕고 식후 혈당 상승을 천천히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드신 날 간식으로 사과 한쪽을 곁들이는 식습관은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도 콩팥 부담을 늘리지 않는 좋은 조합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노년기 식단에서 과일을 선택할 때도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과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더 신경 써서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를 간식으로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브로콜리를 드시는 날에는 의식적으로 사과를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파는 브로콜리와 함께 활용하기 좋은 재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를 함께 가볍게 볶아서 채소 반찬으로 활용하면 맛도 좋고 영양 면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과하게 쓰거나 소금 간을 짜게 하면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파는 익히면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싱겁게 드셔보시면 미각이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양파 반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로콜리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초를 활용한 조리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를 무치거나 샐러드 형식으로 드실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짠 양념 없이도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식초는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노년기 식단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콩팥 건강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짠 양념에 익숙해진 미각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식초를 조금씩 활용하다 보면 음식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식초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활용하시면 되고 특별한 조리 기술 없이도 무침 요리에 몇 방울만 더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채소 반찬에 어떤 양념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브로콜리를 조리하는 방법 자체도 중요합니다.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은 짧게 데치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만 데쳐서 드시면 식감이 부드러워지면서도 영양 성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브로콜리 특유의 좋은 성분들이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기름에 오래 볶거나 강한 양념에 조리는 방식보다는 짧게 데친 뒤 가볍게 간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데친 브로콜리는 냉장 보관했다가 이틀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미리 손질해서 소분해 두시면 먹기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주로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볶음 위주로 드시고 계셨다면 데치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브로콜리를 포함한 어떤 채소도 한 가지만 매일 많은 양으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채소라도 특정 영양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몸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끼에 두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채소를 소량씩 골고루 드시는 것이 노년기 식단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구 자료들도 다양한 채소를 균형 있게 먹는 식단이 단일 식품을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색깔이 서로 다른 채소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록색, 노란색, 흰색 채소를 골고루 조합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 채소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내일 식탁에서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분명히 몸에 좋은 채소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좋은 재료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공육과 함께 드실 때, 짠 국물과 함께 드실 때, 칼륨이 많은 식품들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실 때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조금씩 쌓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단을 조금만 균형 있게 조정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침 붓기가 줄어들고 낮에 피로감이 가벼워지고 몸이 전반적으로 더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님, 최영진님처럼 식탁의 구성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탁 조합은 몸을 천천히 지치게 만들지만 균형 잡힌 식탁은 노년기의 활력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식사를 준비하실 때 브로콜리를 포함한 채소 두세 가지를 각각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방식으로 바꿔 보십시오. 한 가지 채소를 한 끼에 많이 드시는 대신 다양한 채소를 조금씩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조리할 때는 짧게 데쳐서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하고 가공육 대신 두부나 생선을 곁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콩팥에게 주는 부담을 줄여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8년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균형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한 가지, 내일 또 한 가지씩 식탁을 조금씩 다듬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저녁 식사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반복되는 아주 흔한 습관이 수면의 질과 다음 날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브로콜리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식탁을 돌아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 주시겠습니까?